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에서 지난 설 연휴 전후 지붕 추락사가 잇따라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지붕 추락사가 반복되는데 1년에 46명꼴로 지붕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축산농협 한우 계량 사업소.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축사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파손된 지붕의 와이어 로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설을 앞두고 기성길을 마다하고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나갔거든요. 일당으로 25만 원 주겠다니까 그냥 바로 일하러 나가신 거죠. 돈이 없고 이러니까. 포항축산농협은 발주만 했지 모든 공사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들은 발주처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 3명 중에 1명한테 오다를 줬으니까 그 친구한테 합의를 봐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포항축산농협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5일 오전 9시 56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태양광 설치 작업을 위해 얇은 지붕 플라스틱 채광창을 밟고 지나가다 13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시공사는 10인 미만 업체의 공사금 1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경북 경주의 공장 지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작업을 도맡은 원하청 대다수는 계약서도 없다 보니 발주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영세한 시공사는 처벌이 약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지붕 공사 도중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38명. 지붕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가 종합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외부 체감도에서 88.6점으로 높은 등급을 받아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5단계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포항시는 2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울진군과 울릉군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영덕군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 2020년 2등급에서 2021년 4등급으로 하락한 데 이어 1년 만에 최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수록 포항시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는 지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황 교수는 포항이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김병욱 의원실이 개최한 도시 미래 전략 수립에 관한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황희연 충북대 도시경학과 명예교수. 황 교수는 포항제철의 과거부터 돌아봤습니다. 먼저 포항제철이 사택단지를 포항 시내가 아닌 도시 외곽에 별도로 조성한 것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나 현지화 전략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 포항시 외곽에 짓기로 했던 포항제철 신사옥 건립 약속을 백지화하고 2000년 전후에 포스코 센터를 서울에,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를 인천에 지으면서 탈지역화가 가속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포항에서 철강산업 중심의 지역 기반은 유지하지만 탈지역화 방식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합니다. 포스코가 비용 분담 형식으로 출자해 설립한 포항 테크노파크는 도시 위기 대응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고 포항은 포스코와 포스텍 같은 값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위기 대응 체제 구축에는 실패했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포항시는 도시 차원의 위기 대응을 필요로 했지만은 포스코는 기업 차원의 위기 대응을 단독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왜 포항을 떠나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포항은 고급 인력 정주 여건이 미흡하고
지식산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포항이 가진 문제점을 포스코와 함께 극복해야 포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미래지향 도시 이미지, 미래지향 도시 개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젊은 인력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황 교수는 또 우산은 햇볕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며 아직은 포스코가 포항과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이 포항이 새로운 차원에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가 났던 냉천 상류에 댐을 짓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항사댐 조기 건설은 물론 냉천과 신광천유역, 수자원의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항사댐 건설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으며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000읍 항사리 일원에 저수 용량 476만 톤 규모의 항사댐을 지을 계획입니다. 산간 지역이 많은 경북의 경우 한겨울에 화목 보일러 이용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기름 보일러보다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봉화에서 난 산불. 17시간 30분 동안 주택 한 동과 축구장 168개를 합친 산림 12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산불 원인은 다름 아닌 화목보일러 잿 때문. 최근 영주에서도 다 꺼졌다고 생각한 화목보일러 잿불이 집 한 켠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진 일이 있었습니다. 왜리 여놓고 내는 다 했다고 들어가가지고 나물 따듬다 냄새가 나가 쫓아나가지. 산간 지역이 많아 비교적 나무 땔감을 구하기 쉬운 경북은 화목보일러 사용이 많습니다. 화재 사고도 그만큼 많아 지난 5년간 188건으로 전국에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되는데 최근 넉 달간 도내 주택 화재 원인의 무려 20%가 화목보일러 부주의입니다. 영주에선 의용소방대원 350여 명이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교육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일러에 장작이 아닌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데 계도 활동은 5월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화목보일러 주택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면서 특히 그 연세 많으신 그 농촌 어르신들은 특히 저관리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검도 해주시고 또 관리도 해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에 넣을 장작은 화구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적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본체와 벽 천장 사이 간격을 60cm 이상 확보하고 3개월에 한 번은 보일러 연통을 청소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올해 상반기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어업기술원은 오는 4월까지 해수 방사능 분석 시스템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축하고 울릉도와 독도에도 어류체 내 방사능 분석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해안 어류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권을 압박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오는 1월 30일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떨어뜨린 연 4.95에서 5.45% 수준으로 내립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연 4.85%까지 떨어지고 변동형 금리도 연 5.7에서 6.2% 수준으로 내립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준으로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94에서 6.44%였던 것과 비교하면 0.99%포인트 떨어집니다. 변동형 금리도 같은 시점에 6.49에서 6.99%와 비교하면 0.79%포인트 떨어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상금리를 계속 놔둔다면 결국 고객들이 적용받는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가상금리를 내려서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1월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56에서 7.13% 수준입니다. 이달 초 연 5.08에서 8.11%였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최대 0.98%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개입하면서 은행들의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인상 자재 공고 등으로 지금까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인상했던 수신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3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올렸습니다. 물가와 성장, 금융, 외환시장 등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그 조건들에 이제 유지된다면은 그 금리는 한 기준금리 뭐 현기죠. 뭐 오른다 하더라도 한 0.25pp 정도에서 아마 뭐 이렇게 좀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할 수가 있죠. 기준금리가 유지되기 위한 중요 변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추고 금리 인상 중단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 동향이 무섭게 치솟던 국내 은행권의 금리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 지역의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6.85%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 남구가 지난해 대비 6.87%, 북구가 6.79% 하락했으며 경주시는 6.75%, 예천군이 7.4%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개풍 약국으로 지난해보다 7.51% 하락한 제곱미터당 1,281만 원을 기록했고 최저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공리 398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1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탈핵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 등 12개 단체는 현재 발의된 특별 법안은 핵 발전소 지역의 모든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하도록 해 발전소 인근 지역이 방사능 위험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역대 정부가 37년 동안 방패장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돼 왔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가정에서 난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비를 다음 달부터 지원합니다. 235세대를 대상으로 전옥스 보일러 지원 금액은 일반 가정 10만 원, 저소득 가정 60만 원입니다. 일반 보일러는 연소 시 질소 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데 비해 전옥스 보일러는 질소 산화물을 평균 20ppm으로 낮추고 열 효율도 높아 연간 최대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영덕군을 방문해 팬사인회와 함께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팬사인회에는 지역의 축구 꿈나무를 포함한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는데 강구 초중학교와 영덕고등학교에 1,000만 원 상당의 축구공 150개도 전달했습니다. 영덕 강구 출신인 손준호 선수는 201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뒤 현재는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